여러분들 혹시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엿드시오. 연맥에는 광해군도 있고 이렇게 여자랑 하기만 하는 연산군도 있죠. 뭐 아무리 그래도 조선을 자신만의 세계 왕국으로 만들었던 연산군을 떠올리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연산군의 파트너 중에도 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장녹수. 조선시대를 주름 잡았던 3대 악녀 중 한 명이죠. 아니 뭐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길래 3대 악녀라는 거야. 간단하게 이 여자가 얼마나 년인지 말씀드리자면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 연산군을 핵이 다루듯 다루기도 하고 그와 은밀한 관계를 할 때는 노예 플레이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또 이 여자가 연산군의 권력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건 무슨 말로 설명 못할 정도의 사악한 년이다 이거지. 자 그럼 오늘의 급비밀 조선판 신데렐라 연산군의 그녀 장녹수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시대 성종 시절 저기 충청도에서 군의 헌령을 지낸 장한필이라는 양반과 천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훗날 연산군을 조종하는 조선의 악녀 장녹수입니다. 이후 장녹수는 여러 번의 결혼 끝에 노비와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살게 되죠. 아까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나? 그게 당시에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천민 신분이었다 보니 장녹수 역시 천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던 장녹수였는데 그래도 뭐 나름 결혼 상대였던 노비가 연산군의 삼촌 제한대군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던 노비였다 보니 그렇게 장녹수는 양반집 아래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가 갑자기 춤과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평범한 노비로 사는 게 너무 지루했던 건지 아니면 타고난 관종기를 숨기지 못한 건지 기생이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몸을 팔면서 살아가는 이게 적성에 너무 잘 맞았던 거야. 뭐 춤이면 노래면 실력이 금방금방 늘었고 남자를 홀리는 스킬이 타고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장녹수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게 되는데 아니 저 여인은 뭘 먹고 자랐길래 저렇게 어려 보여. 곱다 고와. 딱 저 여자랑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안 그래? 아니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소문이 난 거야. 일단 얼굴이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30인데 16살의 소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안도 동안인데 복화술 아시죠? 네, 그 입 안 움직이고 소리 내는 그 복화술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뭐 거의 입술이나 이빨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연기를 그렇게 잘해. 이러니 노름 좋아하는 이 양반들이 안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 게다가 이 다른 기생들하고 비교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인연이 어마어마하게 요망하고 간사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날고 긴다는 이 장녹수도 살짝 아셨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동안은 동안인데 생긴 게 살짝 모자라. 어느 정도였냐면 평균에도 모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뭐 겉바 속촉한 기생이었다 이런 거지. 뭐 아무튼 장녹수에 대한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질 대로 다 퍼졌는데 요게 또 여자에 미쳐있는 연산군에게 이 이야기가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장녹수의 남편인 연산군 삼촌의 노비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았던 거지. 결국 연산군은 제한대군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술자리에서 제한대군은 당연히 장녹수를 불러 춤과 노래를 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장녹수는 곧바로 연산군의 눈에 들어왔고 아랫도리의 반응이 삼촌 저 요망하게 생긴 애는 누구야? 아 장녹수라는 기생인데 좀 못생기긴 해도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지? 오히려 좋아. 장녹수 내가 좀 어떻게 안 돼? 에? 너 약간 취향이 전현이 기똥차긴 하지. 마음대로 해. 연산군은 첫눈에 반한 장녹수를 불러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장녹수 이것이 소문대로 보통 스킬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연산군이 그날 밤 장녹수한테 마탱이가 갔는지 장녹수를 궁궐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죠. 궁궐로 돌아온 이후에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장녹수가 천민 출신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딸린 유부녀잖아요. 그러다 보니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흔쾌히 반겨줄 리가 없었던 겁니다. 뭐 당연히 궁궐 내 모든 대신들과 왕실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반대하게 되죠. 하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은 대신들과 왕실의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왕권이 가장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신하들 말을 듣겠어요? 연산군은 빠꾸 없이 장녹수를 궁궐로 불러들여 종사품의 관직을 내려버립니다. 종사품이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데 현재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중령급 즉 대대장 정도라는 거지. 장녹수에게 지휘관급 관직이 내려지고 궁궐 내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내칠 수 없게 돼버리죠. 이제 뭐 궁궐 내에서 능력도 있겠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꼬시기 위해 상상도 못했던 유혹을 시전하는데요. 바로 무자비한 폭군 연산군을 조련하는 듯한 야릇한 역할극 놀이를 시작한 겁니다. 연산군의 아명 즉 애기 때부터 불리는 이름이 백돌이었는데 백돌아 맘마 먹자 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미친 깡따구를 보여준 거야. 자신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똘끼 있는 행동을 한 여자를 본 연산군의 마탱이가 제대로 가버렸는지 이걸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욕을 하면서 노예 취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백돌아 여기 와서 등 좀 두들겨봐라.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이런 같은 아니 네네 마님 명대로 하옵지요. 야 이 제대로 하네? 니놈이 혼 좀 나야겠구나. 옷 벗고 엎드려.
명을 받들겠나이다. 골치 아프게 연산군은 또 이런 하드하게 당하는 걸 즐겨버렸던 거야. 아니 근데 여차하면 차명시키는 연산군인데 한낱 천민 출신이 왕한테 이렇게 막대한다고? 일단 장녹수가 궁궐로 들어왔을 때는 연산군보다 무려 10살이나 많은 연상이었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동안 남자들 극락으로 보내버리는 스킬을 얼마나 마스터했겠어. 그리고 연산군이 어린 세자 시절 어머니 페비윤 씨의 죽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게 됐으니까 그 때문인지 애정결핍, 비스무리하게 공허함과 비슷한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녹수가 예술적 기질이 뛰어났던 연산군에게 춤과 노래를 불러주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장녹수와 역할극 놀이를 하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거죠. 그렇게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능지처참해버리는 우리 연산군이 극대노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장녹수만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빠졌다고 합니다. 궁궐의 여자 중 가장 많은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그리고 이 장녹수는 연산군의 환심을 산답시고 선왕의 후궁이나 관리들의 아내까지 연산군이랑 관계를 맺게 연결시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연산군이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찾아가서 관계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급을 시켜준다 뭐한다 하면서 자기는 돈이랑 뇌물 이런 거 다 받아 처먹는 거지. 또 수많은 대신들이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쳐가면서 잘 봐달라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장녹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 내 권력이 생각보다 셀지도? 결국 장녹수는 연산군의 권력을 이용해 집이면 집, 땅이면 땅, 조선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집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주변 집들을 다 때려 부숴버린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사람들 다 쫓아내고 멀쩡한 집들도 다 헐어버린다든지 한양에 좋다고 소문난 양반집들은 장녹수에게 다 빼앗겼다 이겁니다. 만약 이 명을 거절했다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날은 곤장 100대 맞으면서 재산 다 털릴 때까지 맞는 거야 그냥. 심지어는 사람들 목숨을 장난감처럼 다루기까지 하는데 연산군에게 승은을 입었었던 수군비와 최정향이라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궁녀들한테 질투를 느끼고 연산군에게 모함을 해버리죠. 곧바로 궁녀들을 참수해버리고 가족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또 옥지화라는 기생이 실수로 장녹수의 치마를 밟는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 치마를 밟은 기생을 참형에 처하게 만들어버리죠. 아니 근데 장녹수는 양파 같은 여자야. 욕을 해도 욕할 게 또 계속 나와. 장녹수의 권력으로 노비가 양반의 뺨을 후려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병정이라는 양반이 노비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양반이니까 그 노비들 주제에 시끄럽게 싸우는 거 보기 싫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싸우던 노비들은 양반을 보고 쫄기는커녕 대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노비와 양반이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는 소리인 거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싸우고 있던 노비들이 장녹수 집에서 시중 들던 노비였던 거죠. 아무리 노비라고 해도 백으로 조선 실세 장녹수가 있었다 보니 양반이건 뭐건 그냥 들이박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 노비 양반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양반님이셨어요. 근데 어쩌지? 너니 됐을 듯. 아니 노비가 말댔고 장녹수라고 알지? 어마어마하게 그년이 내 주인이다 이놈아. 결국 이 이야기는 장녹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길을 지나가다가 노비를 훈계한 이병정은 장녹수 집안의 사람을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왕권에 도전하는 괘씸죄로 잡혀 들어가는 아주 신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병정이 장녹수에게 전 재산을 바쳐가며 풀어달라고 뇌물 공세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풀려나긴 했으나 그 이후로도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찢어 죽여버리겠다 말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했다고 합니다. 자기 권력으로는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거지. 그런데 아무리 연산군의 청애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년처럼 행동하는 장녹수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어르신들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산군의 할머니이자 왕실에서 제일 큰 어른이었던 인수대비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비는 연산군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 손 야 장녹수 뭐냐? 나 연산군이야. 말 똑바로 안 하지. 능지처참고? 이 할미는 장녹수를 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전하. 내가 왕인데 제 마음대로도 못합니까? 할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 조선 최고 어른답게 연산군을 타이르려고 했지만 연산군의 이 일을 계기로 인수대비를 싫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궁궐 내 사람들이 연산군이랑 장녹수 비 맞춰주기 힘든 거야. 여차하면 뭐가지 날라가니까. 결국 1506년 9월 2일 연산군과 장녹수의 폭정을 멈춘 조선 왕조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리는 사건 중종반정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연산군은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장녹수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연산군은 중종반정 10일 전 동산에서 궁녀들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연산군은 얼큰하게 술을 한잔 마시더니 앞으로 나와 시 한 소절을 읊죠. 인생은 풀에 맺힌 이슬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은 것 이라고 하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장녹수와 전비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다른 여인들은 비웃기 시작하죠. 그때 연산군은 장녹수와 후궁이었던 전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금은 태평한 지 오래
아래이니 어찌 불의의 변이 있겠느냐마는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치 못하리라. 즉 내가 만약 되면 니들도 함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는 거죠. 방금 말해드렸던 잔치를 벌이고 난 후 10일 뒤 종종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의 왕위에서 내려와 유배를 가게 되었고 종전 마마했던 페비신 씨를 제외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에 처하게 되죠. 아니 뭐 다 사형당한 건 알겠는데 이 페비신 씨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연산군에 가장 가까운 측근인 중전이 사형을 안 당해? 이 페비신 씨가 연산군이 폭력으로 조선을 다스릴 때조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뭐 연산군이 아끼는 후궁들조차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니 진짜 유일하게 바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의 선량한 인품을 인정받아 패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양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그리고 그토록 악랄했던 조선의 장록수는 반정군들에게 끌려와 차명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후 백성들은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은 주 누구 집 짓느라 우리 집 흐물었어 이 년아 하면서 그녀가 차명을 당한 직후 기왓장이며 돌이며 그냥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장녹수 주변으로 돌무더기를 잃었다고 하죠. 뭐 속설에 따르면 그녀의 그곳에 돌을 집중적으로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녹수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들 역시 모두 몰수했는데요. 양반뺨 후려치던 하인들 역시 그동안 까불고 다녔던 죄와 장녹수의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명에 처하거나 크고 작은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못된 짓을 벌이면 언젠간 다 다시 되돌아온다는 걸 느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